대구의 부동산 열풍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이고, 아니 오늘 고개를 기다렸다고요. 떨구네요. 고개가 떨궈집니다. 할 말이 없어서. 너무 어려워 이거. 무식한 주제네요, 진짜. 오늘도 아주 난관에 봉착하지 않을까. 부동산 시장 또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또 안개가 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니 근데 박사님은 일자리 그 전문으로 알고 있는데 예. 부동산까지 돈에 관한 모든 것. 돈과 관련된 그렇습니다. 돈과 관련된 모든 건 다 저한테 맡겨주시고. 근데 정말요? 정답은 없습니다. 예. 그 주 전공은 뭐예요? 제가 원래 공부는 이제 경제학은 맞는데요. 거기서 이제 핵심이 부동산 경제학이었어요. 제대로 오셨네. 전문가 오셨네. 부동산 경제학에다가 이제 거시 경제학.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그 대구에 있는 부동산 수요 예측, 그다음에 공급 예측, 아하. 예, 그런 부분들 다 담당하게 그래서 지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박사님? 어디를 사야 되나요? 아이고 이런 하이에나들. 우리 구호부터 외쳐야죠. 오늘은 어느 분이 외쳐볼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오! 자, 우리가 어디 산다고요? 음악도 수사입니다. 사실 저는 부알못이라서 부동산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만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보통 부동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청약이거든요. 나는 여기서 청약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청약은 해봤죠. 네. 세 분. 참 희한한 게 보셨어요? 기혼자들만 네, 결혼한 사람들 미혼이네. 저 미혼이에요. 큰일 날 소리를. 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시집을 보내고 있어요? 나 죄송해요. 옥상에서 잠깐만. 청약을 하신 분이 지금 세 분. 근데 통장을 갖고 있으니까. 당첨되신 분 있나 혹시? 여기도 있어요. 당첨? 저는 그냥 추첨제로 당첨이 된 적은 있는데 막상 되니까 그 계약금이 엄청나죠. 예, 엄청나서 예, 사실 그걸 실현을 하진 못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쓸데없이 경쟁률을 높이는. 뭐 나오는 그 경쟁률을 보면 뭐 몇십 대 1 기본이고 큰 곳들은 뭐 100대 1까지도 가니까.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지 않습니까? 청약 시장이. 박사님 그 몇 년 동안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청약 그 분양 상위 10위 안에 대구가 굉장히 대거포진해 있더라고요. 경쟁률이 그 옛날부터 좀 셌어요. 이게 대구가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그 10건 중에서 5건이 대구에 있어요. 예, 수도권. 강남과 거의 뭐 거의 비슷한 수준. 비등하네요. 제 주변에 보면은 청약 넣는 친구들은 진짜 많은데 된 애들은 한 명도 자유 없어요. 없죠. 네. 경쟁률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뭐 아이 있고 청약 통장 한 10몇 년 정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정도 점수가 되니까 이제 자격이 좀 생기더라고요. 당첨이 돼도 실제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도 많지. 절반이 안 되는 많죠. 걸로 알고 있어요. 막상 당첨이 되니까 이거를 또 전매 제한도 걸리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이렇게 쉽게 팔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자금을 바로 융통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약간 이렇게 된 경우도 변호사님도 이게 있어서. 자금 융통이 안 될 정도면은 이걸 융통을 해서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아니 보통 대구 지역의 아파트들이 최근에는 수성구는 당연히 지금 뭐 10억이 넘는 아파트들도 있고 달서구 같은 경우에도 이미 6, 7억 대거든요. 아. 지금 트렌드예요. 네. 이게 예. 그렇다 보니까 이 계약금 20%만 하더라도 7억에 20%. 금융권에서 다시 이렇게 대출을 받지 않는 이상은 할 수가 없는 이제 거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평균값들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파리 대책하고 나오면서 9억으로 제한했잖아요. 이렇게 통계 보니까 밑에 아파트 가격들이 다들 네. 올라가는 이런 상승 효과를 만들어낸 거죠. 아, 그것까지 올리는. 그러니까 정책이 이걸 아파트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상향제를 지었는데 오히려 밑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그러면 저기 팁 좀 주세요. 진짜 어떻게 하면 돼요? 1순위 당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셔야 돼요. 결혼하셔야 네. 점수제가 아니, 미혼이잖아. 독살자. 미혼이 아니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점수제로 특별 공급하는 물량이 있고요. 이 나머지 일부분은 이제 추첨제가 있어요. 랜덤. 예, 저는 랜덤으로 된 케이스고 랜덤. 뽑기로. 점수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족이 부양 가족이 있고 청약 통장을 가입한 기간이 있고 그리고 부양 가족으로 이제 자녀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점수가 되어서 그리고 무주택 기간이라고 기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모두 점수가 그렇죠. 되어서 잘하시네. 예, 그렇게 점수로 이제 순위가 끊기는 건데 그래서 결혼하셔야 합니다. 결혼을 해야 되겠네. 네, 주택 네. 기간이 길면 점수도 높아요? 네 가장 그럼 우리 그 점수 높겠다. 엄청 높을 텐데. 무슨 기간이 기니까. 근데 그 그러니까 청약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청약 통장은 있어요. 있어요. 필수적으로 있어야 네. 된다는 거잖아요. 예전에 90년대 후반에 이제 대학생이 되면 그때 사회생활을 하려면 해야 될 것, 청약저축 가입하기 그런 거였거든요. 20살 이상 넘어가면. 저도 사회생활 첫 해 때 만들었어요. 이제는 초등학생 들어가면 부모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처럼 완전히 좀 이렇게 재테크라 그럴까요?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확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나리 씨는 네. 아직 청약 통장이 없어요. 없고 네. 또 저도 없어요. 이상원 기자도 아, 다들- 주변에서 얘기는 계속 하는데 저는 잘. 뭐 필요성을 아직 못 느끼고 또 그러면 또 은행 가야 되고 귀찮고 뭐 이런 그러니까 거죠. 기자가 가는 거 싫어해. 어디 현장 가는 걸. 기사님이신 것 같은데요. 같이 가서 만들어 가요. 뭐야 이거 뭐야 지금 이거 집뭐 뭐예요? 지금 뭐요? 뭐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고 방송 중에? 아 정말 청약이 맺어준 인연. 같이 카메라 달고 가실게요. 갑시다. 사실 얼마 전에 촬영 갔다가 이렇게 좀 계집을 만들어주면서 좀 계시란 말거든요. 계집 너가 집에 마련해주면서 내 신발을 못하네? 계집 마련하는데 내 신발은 왜 못할까? 짠하다 진짜. 우리 나리 씨. 네, 파이팅. 내 집 만들었어. 파이팅. 내 집도 만들어야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연망이 있으니까 접수했습니다. 내 집이 없으니까는 장만하려고 하는 거죠. 너무 경쟁률이 높은데도 무주택이니까 손을 치고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1억) 정도 피가 다 지금 뭐 수성구, 중구, 그다음에 달서구 세 군데는 뭐 떨어질 줄 몰라요. 지금 중구 남산동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불과 2달 만에 피가 1억이 붙었어요. 그게 지금 피가 1억 5천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지금은 실거주할 사람들 1억 5천을 더 주고 사야 되니까 그 사람이 똑똑한 그때 현명한 거죠. 다 많이 넣고 내 집 마련이 이제 못하니까 5억 비박하는 아파트 사기 뭐 힘든데 월급 오르는 것보다는 뭐 집값 오르는 게 더 빠르다고 하니까 5년 후, 뭐 10년을 생각하고 사실 빚내서가 다 사는 거죠. 지금 이렇게 열풍이 부는 건 이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이걸 투자화하는 거예요. 로또처럼. 해서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수성구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여력은 안 돼요. 그러면 이걸 프리미엄을 붙여서 2억에 투자를 하고 파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수준 파악을 해서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현재 이런 상황은 그렇게만 볼 관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뭔가 변호사님 얘기하시니까 너무 같네요. 혼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기분이 한결받는 기분. 충격이 클 거야. 내게 실망하려면 배신감도 느끼겠지. 하지만 내 마음이 이미 변해버린
좋다 이 노래.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용어들이 있는데 요거 한번 좀 분위기 좀 시키는 차원에서 너무 더우니까 네. 한번 풀어볼까요? 재밌겠네요. 어. 좋아요, 좋아요. 자 퀴즈 냅니다. 일단 난이도 하. 하하. 초품화. 아니 너무 쉽다 이건. 초품화. 초품화가 뭘까요? 기본이죠. 초품격 아파트. 품격 아파트. 아파트. 땡. 그냥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아. 일단 젊은 세대들이 처음에 아파트 입지를 고려할 때 초등학교를 보낼 수 있는 근데 그 보통- 거리를 하거든요. 이게 역세권처럼 이 초세권? 초세권 내지는 초품화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 중요하고. 예. 해품달 느낌이네요. 품은, 초등학교로 품은. 그렇죠. 그렇죠. 해품달 같은 거. 오.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요거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줍줍. 뭐 애교 부리는 거예요? 찝찝? 이런 거예요? 이거는 알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말 아니에요? 줍줍은? 그러니까. 줍줍. 미분양분을 주어서 다시 전매하는 것. 그렇죠. 그것을 줍줍이라고 하죠. 그렇죠. 지금 거의 뭐 이제 정확했습니다. 대출 규제 거의? 때문에 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미분양 자녀 세대로 남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건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그냥 주워간다라는 거죠. 이창호 대표가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예. 기자님, 네? 줍줍해요. 돈이 센네. 이게 돈 있어요. 일단은 줍줍도 돈은 있어야 돼요. 가요. 줍줍. 사실 근데 이런 줍줍 때문에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이 대단히 올라가는 없으시네. 것도 맞습니다. 있어요. 예, 이런 줍줍 제가 때문에. 간 그 아파트도 그 미분양들이 생겨서 예.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주워 가셨다고. 청약률이 높아지는 이유도 이것과 연관이 있어요. 내리죠. 와, 대박.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현실이 이상하면서도 나는 어떤 현실을 살았나 막 이런 자괴감도 막 들어요. 이게 제가 이런데 아무 관심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서울에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식구들하고. 근데 한쪽에 줄이 너무 긴 줄이 있는 거예요. 자동차도 엉망진창이고 유모차 끌고 오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뭐 하나 싶으니까 그날 그 분양하는 날이에요. 나 그 순간에 나는 완전 다른 세계를 살고 있었구나. 나는 저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줍줍 하려고 막 가족이 동원되어 가지고 줄 서고 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야 짜장면 먹으러 가자 이런 소리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저 현상을 비판하면서도 하나의 개인으로서 위기감 이런 걸 괜히 못난 아빠가 된 것 같아. 네, 자기가 네. 빠지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서울만 그런 줄 알고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대구도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상 우리나라 어딜 가더라도 이제 지금 같은 마음이 현상이 불편하다. 나 진짜 대구는 이제 열풍을 하고 광풍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미쳐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자 마지막 불인이. 부자 어린이인 줄 알았어요. 분해 나는 어린이 뭐 이런 거.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어린이를 합쳐서 부동산. 부동산에 잘 모르는 사람을 이제 불인이라고. 지금 불인이가 지금 보자 두 분이 네.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린이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부하. 간단하게. 부하가 침이네 진짜. 너무 모르네 지금. 제가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오늘 제일 어려운 이 군인이가 되셨어. 하나도 못 맞췄어요. 아 그러니까 박사님이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럼 계셨어요. We are now going to progress to some steps which are a bit more difficult. Ready, set, and begin. 2020년 경제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2.2% 국내 경제 기관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초품화, 불인이, 줍줍. 감이 안 오는 겁니다. 이걸 보면 근데, 그 전문가들보다 학자들보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 정보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시장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 박사님 같습니다. 회의감 드신 것 같은데요 지금. 예. 내가 이걸 몰랐다니. 이 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아까 그 초품화 있지 않습니까? 초품화도 우리 사실은 학세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5개만 말씀드려볼까요? 역세권 최고 잘 아시잖아요. 역 주변에. 그다음에 이제 병세권, 병원하고 이렇게 의료 시설 있는 병세권. 그다음 또 있는 게 학세권. 그다음에 또 뭐냐면 숲세권. 주변에 이렇게 공원이나 이런 게 좋은. 예. 그다음에는 뷰세권 이래가지고 뷰 이렇게 전망. 아, 예, 아, 강변 이거 주변으로. 중요하죠. 뷰 중요하죠.
부동산 시장에 가격을 결정하는 건 이 5개가 답니다. 불임이, 뭐 초포마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셔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하나도 못 맞추셨거든요. 나는 그렇죠. 진짜 박사인데. 지금 본인 분량 안 나올까봐. 스스로 챙기는. 저희가 어쨌든 재미로 이런 걸 알아보긴 했지만 이렇게 별별 신조어가 등장한다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열기가 굉장히 지금 업데이트다. 뜨겁다. 그렇죠. 그 올해 대구에 분양 물량이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대구에 지금 주택이 필요한 주택이 1년에요. 한 11,000세대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11,000세대. 11,000세대. 그런데 원래 청약 그 분양 예정인 아파트가 42,328세대. 이미 굉장히 초과 공급이네. 4배네. 지금 엄청나게 초과됐죠. 이게 그것도 이제 특정 지역에 조금 집중되는 성향이 동구, 그다음에 이제 수성구, 달서구 쪽으로 거의 7,000세대, 8,000세대 가까이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어요. 박사님. 네, 죄송합니다. 박사님. 아 죄송해요. 박사님, 그 예. 초과 공급이 되는데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감하는 그 분양 가격은 왜 그렇게 높은 거예요? 지금 수요 공급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 수요 공급에 큰 역할을 하는 게 사실 기대 심리 이런 게 또 있거든요. 기대 가격, 기대 심리, 투자의 기대 수익 이런 게 있는데 이것만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일종의 교란이지요. 예. 대구의 부동산 경제는 자본주의 예. 시장 경제가 무너진 것이다. 시장 경제 전체가 무너졌다기보다는 혼란이요. 맞다. 이렇게 보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 너무 심하게 그렇게는 안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실거주, 그러니까 정말 집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어떤 그러니까 내 미래를 보장해줄 그런 어떤 하나의 정말 재테크 수단이 된 지가 오래된 거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데 돈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범위가 뭐 설정이 되면 내려올 생각을 절대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미래니까 현재가 아니라 미래 기대 심리가 여기 딱 있는 거죠. 대구가 수도권만큼 청약 열기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건설사에서는 대구에다 아파트를 지으면 사람들이 당연히 몰리니까 완전 땡큐죠. 그래 대구로 가자 이래가지고 다들 이제 짓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자녀 세대 때문에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대구로 원정을 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시위가 붙어서 경찰 출동했대요. 너무 과열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뜨거워요. 뜨거워요. 진짜. 자녀 세대는 좀 규제가 없나 봐요. 이게 다주택자도 충분히 신청을 해도 당첨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뭐 그런 게 있나 보네요. 줍줍 족인 거죠. 이런 걸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2019년 5월부터 예비 당첨자를 이제 5배수까지 확대하는 이런 정책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녀 세대 분양에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오늘이 남은 인생에서 집값이 가장 쌀 때다. 그래서 무조건 계약을 해야 된다. 빚을 내서라도. 그러니까 은행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건물주잖아요. 전부 은행이 가지고 있는. 다 은행집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현관만 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현관까지만 내 거야. 현관만 내 거야. 나머지 그런 은행 식으로 거고. 와서 이렇게 은행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 이렇게. 큰일 올려야죠.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그냥 주셔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영끌이라 그러잖아요. 영혼을 끌어서까지 부동산을. 근데 이게 나중에 생각보다 가치가 안 오르면 위험해지는 거죠. 위험해지고. 예, 좀 사회 공동체적으로 좀 위험한 수치죠.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자기 집 보유자가 60%를 넘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회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60%가 그렇게 자기 집을 장만할 만큼 벌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 평균적으로 한 30% 대출을 받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뭐 원룸에 살고 월세로 살아야 될 사람 혹은 신혼 부부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집 보유율이 올라가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심리가 있냐면 우리 집이 올라야 돼요. 부동산 열풍이 더 불어야 된다는 거죠. 왜 대구도 서울처럼 한번 벌어보자.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에 청약됐어요. 근데 그 옆에 무슨 쇼핑몰이 안 들어서고 뭐 내가 몰랐다 복지 기관이 들어와. 뭐 팻말 시위하는 거예요. 제가 임대 아파트 살았잖아요. 10년 내내 그 옆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현수막 걸어가지고 동네 더럽히지 마라. 우리는 더 이상 희생하지 않는다. 그 내 딸이 그걸 보고 한글을 배웠다니까요. 아빠 임대 아파트가 나쁜 거냐고. 나는 그 주민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혼까지 끌어모으면 이거는 윤리 도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죠. 혹시 작가님은 연기를 경험에서 이게 영혼까지 연기자 같은 반전에서 막 혼자서 뮤지컬을 CG를 처리 많이 해야 돼. 이게 실제적으로 그런 욕망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정말 이렇게 정말 내면 깊은 곳에 욕망의 끝 지점에 우리나라에 부동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부동산은 인간 욕망의 결정체다. 그렇죠. 완전 제 욕망 없는 사람들이네요. 무욕. 욕이 없는 사람들. 근데 본인이 관심 없어. 응. 무욕이라 그러지만 본인의 관계자,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부동산의 열풍에 득을 보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운 좋은 일이고 보상받았다고 다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1억씩 막 올랐어. 그건 아무도 관련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뭐 그렇긴 하겠죠. 이 아파트 너 줄게. 박사님께서 아니시랍니다. 이거 아까 말씀하시는 게 일단은 당첨이 됐으니까 일단은 이거 사야 된다. 그러면은 오늘 어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야 되는데 태풍이 부는데 일단은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태풍이 곧 이 열풍이잖아요. 신청을 하기 전에요.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어느 소득 수준인데 이 신청했을 때 얼마를 버틸 수 있는가를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뭐 한 다음 달에는 이거 해서 이렇게 버리면 안 되겠냐 그런 추측성 소득 이런 거 가지고 보통 우리가 청약 신청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뭐 이자율도 낮아질 것이다. 그치 멋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요. 그러면은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부동산 열풍은요 이게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실거주자들은 이 부동산 투기 세력에 농락당하고 있다. 이런 거품들이 지금 대구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지금 높아져 있는 거지. 그렇게 위태롭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과열 양성되는 분위기 속에서 기자님이랑 저랑은 잘하고 있는 거죠? 예, 잘하고 있죠. 칭찬받았다. 기자님 파이팅. 아까 그 비유가 참 적절했던 것 같아요. 태풍 부는데 배 띄울 거냐고. 와닿았어요 진짜. 뭐 또 가기로 했는데 그냥 가라 이러면 10m 갔겠습니까? 금방 망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 태풍 속으로 뛰어드는지에 대해서. 아니 그 지금이 지붕이 태풍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막연한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태풍은 내일 되면 거칠 거라고 생각해요. 복권처럼 진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일 되면 날씨가 맑을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희망 고문 아닌가요? 우리 UFO 지금 과열된 분위기를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네, 뭐 해드리면 될까요? 노래 한 곡 뽑아봐. 뭐든 할 수 있는 걸 해봐봐.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으쌰라쌰 으쌰라쌰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부동산의 광기를 이렇게 어떤 규제를 만들어서 시장은 거기에 맞춰서 더 빠르게 변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투기 세력에게 투기 세력은 이런 방송을 모두 안 해요. 결국에는 또 집값 폭락 그러는 거 떨어지는 거를 언론에서 굉장히 큰일 난 것처럼 어떻게든 집값을 오르기를 모두가 원하고 있다.